되게 추웠고 너무 추웠고 다시 카메라 위치를 다시 수정해서 뒤로 물러나고 파도가 덮칠 것처럼 치니까 카메라 덮고 있다가 찍을 때만 열고 저희조차도 정신을 놓고 있으면 박해일 씨의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블럭 샷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단정하고 말끔한 헤어스타일로 설정을 하신 것 같고, 해준의 분장 컨셉을 크게 이야기 전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작업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애초에 박 감독님께서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쩌면 자기 스타일이랑 비슷한 웨이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회의 중에 짧은 머리도 나왔었는데 짧은 머리는 너무 강해 보이고 기존의 형사 이미지들이 많이 겹쳐져서 피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단정해 보이지만 반듯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길 원했어요. 자연스러운. 네, 예. 바람도 탈 수 있고 그가 가진 어떤 부드러운 면을 머릿결에서 잘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해준은 보는 내내 저는 약간 박찬욱 감독님이 맞아요.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예. 감독님이 그걸 주문하신 건 아닌데 감독님이 회의 중에 자기처럼 부드러운, 그러니까 웨이브가 있는 머리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되게 많이 흡사한 스타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제가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리했나요 제가? 네. 예리하셨어요. 탕웨이 씨 이야기 내내 이제 어느 정도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해준하고 다르게, 탕웨이 씨는 주요 시퀀스마다 조금씩 헤어나 심지어 메이크업마저도 좀 다르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해준하고 설혜하고 마주보는 이 시퀀스 같은 경우는 머리를 풀어 헤쳤는데 머리를 묶을 때 하고는 어떤 구분을 좀 해서 보여줘야겠다라고 처음에 컨셉을 잡으셨는지요? 이 장면은 2부가 시작된 후이기 때문에 1부하고는 상반되는 컨셉이 있었어요. 윤택하고 부유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팔색조 느낌? 얼굴과 모든 외모들이 다 변하거든요, 2부에서 송설희 씨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1부에서는 그녀가 가진 어떤 생활적인 것들, 이주민으로서 폭력 남편과 같이 살 수밖에 없고 간병인으로서 감당해내야만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파마 머리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또 일할 때는 묶는 설정, 또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되게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웨이브 머리를 선택했었고요. 치조 장면은 저는 영화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치조실에서 초밥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는 이제 초밥 얘기보다는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촬영하는 방식도 저는 되게, 그러니까 연결이 일부러 안 되게 이제 시선이 계속 엇나가게 이제 연출을 하신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서로 감정을 조금씩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이제 공간인데, 치조실 같은 경우는 사실 로케이션이 아니고 세트잖아요. 그렇죠. 예, 세트 같은 경우 분장 감독으로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이제 무엇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치조실 장면이 1부에서도 나오고 2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혜준이가 갖는 스탠스 자체도 되게 많이 달라져 있지만 모습도 달라져 있어요. 혜준이가 처음에 나왔을 때 보여지는 얼굴이나 모습 전체는 깔끔하고 반듯하지만 피부에는 되게 드라이하고 되게 건조한 느낌, 삶에 어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생기가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했고, 설혜를 만나서 어떤 활력이 돌고 뭔가 윤기가 돌 때, 생활에 어떤 윤기가 돌 때는 피부 자체도 자연스러운 광이 흐르고 행복한 느낌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근데 송설혜가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치조실에서의 첫 모습은 삶의 고단함 있잖아요. 그녀가 책임져야만 하는, 할머니들을 간호하고 그들을 보살펴야만 하는 게 그녀의 첫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기보다는 거칠고 자기 자체는 방치된 어떤 느낌? 피부 표현 또는 또 머릿결 윤택하지 않고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전혀 없는 방치된 어떤 얼굴과 어떤 헤어스타일, 헤어결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에서 보여지는 또 그 치조실은 상반되게 그녀한테는 되게 부유한 얼굴, 결도 좋아 보이고
같은 웨이브지만 훨씬 더 고급지고 스타일적으로 부유한 느낌을 내려고 애를 썼고, 혜준이는 어떤 좋은 감정을 가졌다가 다시 자기의 결핍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고뇌의 얼굴이 나오죠. 그렇게 이제 차별화를 둬서 분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진이 이제 고경표 씨 혜준의 이제 직장 동료죠, 형사. 굉장히 이제 관객들한테 이제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이 캐릭터를 또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명칭 같은 게 있나요? 이 헤어스타일. 전 따로 명칭을 지정하진 않았는데, 혜준이가 저희 한국 영화에서 형사들한테 볼 수 없는 스타일을 했다면, 이 고경표 씨가 연기한 수환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전형적으로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형사 스타일로 만들자,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사람들한테 이질감이 없이, 어쨌든 저희가 혜준이라는 형사를 인식할 때 초반에 인식시켜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캐릭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우리한테 익숙한 형사로 만들자, 그런 컨셉이 있었어요. 이분은 정말 화제였습니다. 이 칸에서 공개되자마자 그간 그 대중들에게 보여준 이미지들을 단번에 바꿔놓은 캐릭터인데, 김신영 씨가 연기한 이 혜준의 동료 형사 역할이죠. 희극인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배우인데, 이제 이 배우 같은 경우는 좀 감독님께서 처음 작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희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워낙 강하신 분을 이 이야기 안에 녹여 넣으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분이 이제 판을 벌여주셨으니까 어떻게 접근을 하셨습니까? 같이 작업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신영 씨 팬이기도 했지만 그동안 멀리 해왔던 짤들이나 신영 씨가 나왔던 어떤 동영상들을 많이 보고 연구하면서, 그녀가 가진 너무 재능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그녀가 가진 어떤 희화화된 이미지, 안정감을 주는 어떤 웃음, 이런 것들을 조금 최대한 배제하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을 끼워넣지 않아도 그녀가 연기할 어떤 캐릭터 자체가 다 대사라든지 행동 안에서 상황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수환 연기하셨던 고경표 씨와 다르지 않게 동성 이성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직업적 윤리관을 가진 그들의 어떤 분위기를 덩어리감으로 표시하고 싶었고,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어떤 구분 없이 혜준에게는 그를 보좌하는 후배가 있을 뿐이지 어떤 성별의 차이가 없다, 이런 개념 안에서 나온 컨셉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 많은 이제 헤어질 결심의 열혈 팬들이 이 캐릭터의 매력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그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트위터에서 이제 이 캐릭터의 매력 중에 하나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굉장히 구분하기 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게 자기네들은 너무 좋다라는 멘션들을 많이 올리고 있고, 그걸 이제 사실 계산을 하신 거죠. 그렇죠. 했고 되게 명확하게 그들의 어떤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 직업적인 어떤 덩어리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녀가 가진 어떤 것들을 빼어낼 수 있을지 덜어내는 작업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부과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좀 꼭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했던 건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스틸이 혜준과 설애가 이제 데이트하는 이제 사찰 피데리를, 이 시퀀스 같은 경우는 분장 감독 입장에서는 이야기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야외 로케이션 촬영이고, 비가 내리면 사실 이제 헤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현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손이 많이 가고 계속 컷마다 연결을 신경을 써야 되는 난이도가 있는데, 이 시퀀스는 많은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네. 그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이 데이트 장면에 얽힌 이야기나 감독님께서 이제 분장 감독으로서 이 시퀀스에서 관건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퀀스가 서로를 무장해제하게 만드는 시퀀스잖아요. 저는 송설애가 부끄러움을 탈 줄 아는 여성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녀가 자기 스스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영화는 중년이지만 성장하는 사랑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이런 얼굴과 이런 부드러움이 있는지, 부끄러움을 탈 줄 아는지, 상대방 때문에 가슴이 뛰고 얼굴이 빨개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시퀀스라고 생각해서, 가장 아름답고 예쁘고 부드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시퀀스라고 생각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애를 들였던 씬인 것 같아요. 혜준 같은 경우는 앞뒤로 약간 워커홀릭적인 면모들이 얼굴에서 좀 드러났던 반면에 네. 이 상대적으로 이 시퀀스에서 혜준의 얼굴은 굉장히 미소년 이거를 의도를 좀 분장해서 좀 도와주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 박해일 배우를 처음 만났을 때 한산을 찍고 왔기 때문에 되게 거칠고 와일드한 느낌이 강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영화에 들어오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그가 설애와 헤어졌을 때 건조한 느낌으로 만들 것인데 네. 그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얼굴이 좀 검어 보이거나 작아 보이거나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는 워낙에 배우분이 작품에 고민하셔서 살도 조금 빠지신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혜준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쉐딩이라든지 그냥 평면적인 얼굴 안에서도 스커팅의 기법으로 그를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얼굴의 분장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네. 많은 분들이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끝나는 영화라고 이제 헤어질 결심을 공간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 혜준이 이제 설애를 이제 찾아가는 이 영화의 엔딩씬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촬영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제작진 입장에서 좀 안전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 각별히 또 신경을 썼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 지형 지물을 어쨌든 카메라든 뭐 제작진들이 다 계산하는 좀 난이도가 높았던 로케이션 촬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분장 감독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마지막에 관객들에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현장에서 느꼈던 어떤 긴박함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만조로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서 그날 그 시간에만 찍을 수 있는 해질녘 그 짧은 시간에만 찍을 수 있는 어떤 극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긴박하게 진행돼야만 해요. 배우의 감정을 계속 느껴야 되는데 가까이 갈 수는 없고 파도 소리는 굉장히 심하고 바람은 엄청나게 불어서 저희가 배우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계속 주시하면서 그 배우가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는지 박해일 배우한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들리지 않아도 간파해서 뭔가 전달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되게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시간이 기억에 남고요. 실질적으로 네. 그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네. 해질녘쯤에 네. 한정됐다면 제작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얼마 정도였나요?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됐죠. 그 안에 다 찍어야 되는. 네,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배우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은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로케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모니터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맞아요. 되게 추웠고 너무 추웠고 또 박해 씨가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애달프지만 사실 그 빠지고 나서도 또다시 이제 테이크를 가려고 맞아요. 준비를 하고 모두 다 협조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장면이 멋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제약과 한계 속에서 어쨌든 제작진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산을 한 덕분에 이런 이제 명장면이 네. 이제 탄생을 할 수 있었던 거네요. 모두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감독, 뭐 배우도 배우, 마찬가지고. 촬영, 네, 그럼요. 또 그 배우랑 같이 호흡해야 되는 분장 의상팀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너무 애달프고 뭔가 다 온몸이 굳어서 연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애달픔이 있었어요. 사실 또 엔딩씬 같은 경우는 제작진도 정말 기간- 철저하게 준비하고 한정된 시간에서 네. 이제 계획한 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동시에 사실은 이런 장면은 자연이 또 도와줘야 돼요. 그쵸. 예, 바람도 이제 촬영 감독이나 감독님이 좋아할 만한 수준으로 불어줘야 되고. 근데 파도가 아, 저희를 다 덮칠 것처럼 쳤어요. 아.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와. 한 테이크를 가면 다시 카메라 위치를 다시 수정해서 뒤로 물러나고 파도가 덮칠 것처럼 치니까 카메라 덮고 있다가 찍을 때만 열고 배우
감싸고 있다가 또 찍을 때만 열어주고 그래서 아. 되게 긴박하고 저희조차도 정신을 놓고 있으면 바닷물에 감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긴박한 위험함이 상황이 있었네요. 네네. 자연과 이렇게 제작진이 모두 어우러져서 네. 이제 엔딩씬을 모두가-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캐릭터의 주요 분장 설정부터 마지막 엔딩씬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10년 넘게 이제 지면용 인터뷰만 하다가 네. 저희 새로운 스텝 인터뷰 코너에 이제 오시게 된 소감과 무비히어로 구독자분들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헤어질 결심 저희 스텝 한 명 한 명 모두 열심히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작품성이 높은 기록될 만한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람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함께 작업한 스텝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는 영화진흥위원회의 2022년 영화 온라인 합법 유통 촉진 캠페인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